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홍석준입니다. 자,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고요. 일단 시작은 이 뒷자리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차 느낌이 어떤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뒷자리에서 먼저 시작을 하니까 이 차 어떤 차인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어떤 트림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가장 기본형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4,110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497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7인승 버전, 더 고급형이에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614만원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출발하기 전에 이 차의 모든 옵션을 다 넣었을 때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4,946만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딱 5천만원이 넘지 않는 그 라인대에서 가격을 절묘하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일단 이 차에 딱 올랐을 때 느껴지는 감각 있잖아요. 안에 소재감이라든가 이 넓이 자체에서 오는 느낌은 그 가격에 충분히 걸맞는다라는 거를 확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와, 이 천장 헤드라이너 있잖아요. 와, 너무 부드러운 이런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내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얀색으로 덮여 있잖아요. 스타리아인데 겉에서 봤을 때는 그냥 승합차인데 딱 실내로 들어서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차를 탄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거는, 이거는 예전에 스타리아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7인승 버전의 스타리아 2열 시트는 언제 앉아도 참 푸근하고 넉넉하고 편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저번에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에 옵션이 들어가 있는 버전을 선택했을 때는 괜히 좀 높아지고 기능이 많이 들어간 탓에 조금 단단해진 그런 쿠션감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이 차에 들어가 있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쿠션감도 충분히 폭신폭신하고요. 그리고 가죽도 상당히 좋은 걸 쓴 게 확 느껴져요. 그리고 전동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리클라이닝 기능도 지원을 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리무진 같은 그런 공간에 리무진 같은 시트까지 완벽하게 잘 구성을 해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딱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 2열 공간을 위한 편의 사양들도 옵션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충실하게 갖춰진 걸 알 수가 있는데, 2열 에어컨 조작하는 버튼들 카니발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잘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 기능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창문 수동이긴 하지만 이 정도면은 조작하는 느낌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선쉐이드도 야무지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따로 컴포트 패키지를 골라야지 추가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고급스러운 분위기에 딱 걸맞는 옵션들이라고 볼 수는 있겠네요. 2열 시트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네요. 2열 승객을 위한 편의사양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네요. 제가 예전에 스타리아를 시승할 때는 이 2열 좌석에서 느껴지는 승차감이 약간 아쉽게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차가 통짜로 되어 있는 승합차다 보니까 크기감에서는 카니발보다, 그리고 일반 승용차들보다 분명히 약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의자로 타고 넘어오는 이런 잔진동들도 많이 느껴지는 편이고요. 이거는 분명히 카니발보다도 잔진동이 많이 넘어오는 편이라서 내가 스타리아를 타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최대 단점으로 지적했던 게 뭐냐면은, 이 2열 시트가 조금 삐그덕거릴 정도로 많이 움직인다는 것도 그때 함께 느껴졌었는데, 지금 일부러 좀 힘을 줘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은 이건 좀 고정을 잘 해놓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스타리아 탈 때는 2열 시트가 너무 삐그덕거려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울렁거림과 불편함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점들은 지금 잘 잡아놓은 게 느껴집니다. 확실히 의자는 예전보다 더 단단하게 조여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하이브리드에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서 다른 스타리아도 더 나아졌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이 스타리아에서 바라지 못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디젤 엔진이 들어가고, 그리고 LPG 버전의 스타리아만 있었는데,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스타리아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정숙성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거는 사뭇 다른 느낌이네요. 지금은 자유로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속도를 좀 높여 달리다 보니까 그냥 승합차하구나 느껴질 뿐이지, 시내 구간을 달리거나 저속 구간에서는 확실히 이 차의 정숙성과 부드러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넓은 공간성이랑 비로소 이번 스타리아 세대로 와서 고급스러운 소재까지 같이 더해지면서 여기에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 얹어지니까 이 차를 고급차로 활용하려는 분들의 니즈까지 완전히 꿰뚫고 있다, 그러니까 만족시키고 있다는 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네요. 아까 제가 잔진동이 좀 올라온다고는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카니발과 일반 승용차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예전에 만약에 스타렉스를 생각했던 분들이라면은 그것보다는 월등하게 더 좋은 승차감이라는 거,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잠깐 이 3열 승차감은 또 어떤지 잠깐 넘어가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3열 공간으로 넘어와 있는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일반 차들, 그러니까 3열을 가진 SUV나 카니발이랑 완전히 다른 차별점을 스타리아에서 확 느낄 수가 있죠. 이거는 사실 3열에 대한 승차감은 일반 스타리아나 지금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3열부터는 앞에서 넘어오는 엔진 소음이나 이런 게 들이칠 일이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렇지, 이 공간감이지. 예전에 스타리아를 탈 때 그 느꼈던 감각이랑 똑같이 느껴집니다. 너무 좋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승합차다 보니까 이 지붕 라인이 끝까지 반듯하게 오잖아요. 그리고 트렁크 라인도 반듯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공간 자체를 박시하게 완벽하게 쓰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럴 때 가장 큰 수혜를 입는 게 이 3열 공간이라는 거죠. 제가 앉은 키가 굉장히 큰 188의 성인 남자인데 제 머리 공간 이 정도가 남죠. 이런 공간을 가진 3열은 어떤 차에서 찾기 힘듭니다. 심지어 에스컬레이드도 이렇진 않아요. 제 앞에 보면은 이렇게, 와, 제가 아까 앉았던 거에서 그냥 리무진처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놓은 상태로도 3열 공간이 이렇게 널찍합니다. 뭐 무릎 공간 잴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널찍해요. 제가 다리를 꼴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면은 누구라도 앉을 수 있어. 최영만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컵홀더나 잡동사니 넣어놓을 만한 공간들은 오히려 2열 공간보다 더 야무지게 돼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듭니다. 잡동사니 넣을 수 있게 이렇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USB 타입C까지도 야무지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백미는 이거야. 또 여기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3열까지도 널찍하게 다 가려지게 충분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창문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3열 공간에서도 답답함을 느낄 여지가 아예 없네요. 좋아요. 그리고 위에 이런 독서등 같은 것들도 야무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 송풍구도 있으니까 더울 일도 없겠어요. 그리고 3열 창문을 여는 방식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렇게 딸깍 해서 여는 거. 옛날에 카니발은 이거 전동식으로 열렸던 것 같은데, 스타리아 라운지 정도, 이 거의 5천만 원 육박하는 스타리아 정도 되면은 이것도 좀 전동으로 해주면 안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열리는 거에 만족해야 되겠죠. 확실히 이 바퀴 뒤쪽으로 앉아있다 보니까 요철이나 가속방지턱을 넘었을 때 위아래로 바운싱이 더 크게 와닿는 건 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크게 나쁘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 보면은 현대가 이 스타렉스 1세대, 2세대 그리고 스타리아까지 넘어오면서 이 승합차를 만든 노하우가 지금도 괜찮죠?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거를 이런 지점에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 크게 승차감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뭐 옛날에 진짜 스타렉스 1세대 탈 때는 멀미도 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 장점입니다. 자, 3열 공간까지 이렇게 편의 장비랑 주행 느낌을 좀 알아봤고, 제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실제로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어떤 파워트레인 느낌이 나는지, 주행 질감은 어떤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운전대를 잡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전에 출시 당시에도 리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 넓게 탁 트인 공간감이 제일 큰 장점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단점으로 지적됐던 게 여전히 단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출시하면서 이 앞에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은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기 앞에 토글 스위치들이 온통 다 터치로 뒤덮여 있는 거, 이거는 운전 중에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심지어 구분감도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전에 있던 장점들도 고스란히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앞에 이런 수납 공간들 진짜 오지게 많죠. 이 가운데도 수납 공간이 엄청나게 넓게 돼 있어가지고 이 수납 공간 하나만큼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 뭐 그래요.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기존의 스타리아랑 이런 부분에서 다른 점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공유하는 지점이에요.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다른 거는 이 파워트레인이겠죠. 지금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이런 순간에 진짜 너무 만족스럽다. 그냥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부터 기존의 스타리아가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싹 다 지워내는 느낌을 전달해 준다니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180마력을 발휘하는 그 엔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모터가 73마력짜리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병렬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합산 출력은 245마력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흔하게 접했던 소렌토 하이브리드 아니면 산타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와 약간 다르죠. 지금의 출력이 더 강력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에 들어가 있는 것과는 완전히 같은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탈 때 느껴졌던 파워트레인의 장점들도 고스란히 똑같이 공유합니다. 아까 출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조용하고 이 엔진이 깨어난 그 순간에도 이 조용함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이 돌아갈 때의 질감도 충분히 부드럽기 때문에 이 파워트레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요즘에 현대기아 라인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혀지지 않는 라인업을 찾기가 힘들 지경이잖아요. 그럴 때 딱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구분을 했을 때 그냥 단연코 가장 만족스러운 파워트레인은 언제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거든요. 완성도가 그만큼 높아요. 옛날에 우리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차들을 탈 때 느꼈던 그런 이질감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이런 모든 질감이나 정숙성 같은 것들이 만족스러워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계속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카니발 하이브리드와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똑같은 벤이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거는 이 차체 사이즈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무게가 다르다는 건데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7인승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2310kg이나 나갑니다. 진짜 무거운 차거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비교해서는 한 150kg 정도가 무거운 차예요. 확실히 이쪽에서는 파워트레인의 강력함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카니발 탈 때는 제가 확실하게 결정 지어드릴 수 있었어요. 심장병 걱정 아예 안 하셔도 된다. 적은 배기량이 큰 차에 올라갔다고 해서 절대로 출력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스타리아를 타면서는 초반 가속은 문제가 없었어요. 시내 구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거를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지다 보니까 속도가 좀 붙어있는 구간에서 가속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조금은 답답하게 느껴진다는 게 아쉬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속 구간에서는 충분한 출력으로 차체를 밀고 나가거든요. 근데 속도가 붙어 있을 때는 확실히 아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구간이 100km를 넘어가는 그 시점들이니까 그래도 실사용 구간에서는 충분한 출력을 챙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어쨌든 모터의 출력이 기존의 산타페와 소렌토 대비해서 더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시내 구간에서의 답답함은 한결 해소해 놓은 거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의 고속 영역에서의 가속 감각은 약간의 아쉬움을 동반한다는 거. 하지만 저희가 가장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솔직히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차를 타면서 연비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 연비 상승폭이 대단합니다. 이번에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를 기준으로 연비가 좀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 기준 라운지 7인승에 빌트인 캠이 들어가 있는 버전 같은 경우에는 12.4km를 리터당 연비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에 디젤 엔진이랑 비교했을 때는 1.6km나 더 달릴 수 있는 수치거든요.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디젤과
하이브리드 버전의 연비 차이가 1km 내외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6km나 더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빌트인 캠을 빼면은 1.8km나 더 연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확실히 하이브리드를 골랐을 때 연비가 오르는 체감폭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 하체 감각 측면에서는 기존의 스타리아와 다른 점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승합차기 때문에 넘어오는 통울림 같은 거나 잔진동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조금은 떨어지는 승차감이긴 한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 승차감이라면은 아주 납득을 못할 수준은 또 아니에요. 카니발 하이브리드를 고르시는 분들과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를 고르시는 분들의 니즈가 확실히 또 다른 지점에 있잖아요. 카니발보다 더 넓은 실내 공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확실히 이 실내 공간만큼은 아득히 더 넓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내 공간 이렇게 멋지게 꾸며놓은 거 보세요. 이런 고급감 같은 경우도 아쉽지 않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좋았어요. 근데 이런 공간감이나 고급스러움을 누리기에 이제 파워트레인의 질감이 조금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채운 겁니다. 그렇게만 봤을 때는 기존의 스타리아의 단점들을 싹 지원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승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솔직히 놀란 게 많아요. 제가 어릴 적에 타던 승합차의 느낌과는 이 스타리아가 보여주는 질감이나 승차감 그리고 실내 고급감들이 아득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있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단순히 이전 스타렉스와 비교하더라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차인 것처럼 이 승차감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방점을 찍어주는 게 가솔린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가솔린 파워트레인이 수출용에는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간 게 더더욱 반갑게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좀 단점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역시 가격이에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시승차 기준으로는 최고가가 4,946만원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똑같은 구성으로 했을 때 디젤로 갔을 때는 한 300만원 정도가 떨어지는 가격표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얹어진 스타리아를 타고 그 연비 차이로 이 경제성을 뽑아내기에는 솔직히 납득이 안 되는 가격이라는 거죠. 풀옵션 가격인 경우에는 거의 5천만원 육박하니까 세상에 누가 스타리아를 5천만원씩이나 주고 사냐라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런 대중의 인식들만 좀 극복을 할 수 있다면, 그래, 분명히 스타리아는 좋은 차고 여기서 눈을 살짝 낮춰가지고 4천만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표로 타협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스타리아 하이브리드가 더 큰 가치를, 더 큰 만족감을 전달해 드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 시승이 굉장히 짧아가지고 오늘 시승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